조선의 왕은 수천 명의 신하를 거느린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여인은 그 권력의 이름으로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역사책에는 남지 않았지만 왕의 밤마다 되살아났던 여인.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잘못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기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왕이 사랑했지만 끝내 기록되지 못한 이름 없는 기생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기방마당에 떨어지는 햇빛이 눈부셔서 그녀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될 줄 알았다. 손님을 맞고 노래를 부르고 웃고 다시 혼자가 되는 날. 그러나 대문 앞에 멈춰 선 붉은 가마를 보는 순간 그녀는 직감했다. 오늘은 돌아갈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을. 비단으로 감싼 교지가 주모의 손에 들려 있었다. 주모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기방 안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뚝 끊겼다. 오늘 해시 입궁하라는 정교다. 그 말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다. 궁. 기생에게 궁이란 선택지가 아니었다. 부름이 곧 명령이었고 거절은 곧 죽음이었다. 제가 잘 다녀올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물었지만 주모는 고개를 돌렸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라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주모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낮게 말했다. 말을 아껴라. 눈을 마주치되 오래 보지는 말고 무엇보다 내 생각을 말하지 마라. 그 말들이 유언처럼 들렸다. 궁으로 가는 길은 짧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가마 안에서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다. 수많은 양반 앞에서 노래를 불러왔지만 오늘만큼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다. 국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사라졌다. 내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지 말고 따라오라.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바닥의 문양만을 보며 한 발 또 한 발. 그렇게 한참을 걸은 뒤 발걸음이 멈췄다. 전화를 뱉는다. 심장이 요동쳤다.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라는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고개를 들어보라. 낮고 조용한 목소리.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왕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생각보다 지쳐 보였다. 날카로운 눈빛 대신 깊은 피로가 깔려 있었다. 그 시선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내가 그 기생이냐? 예, 전하.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랐다. 왕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그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대답했다. 부르는 이름은 있으나 남길 이름은 없사옵니다. 왕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기생은 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다만 전하 앞에서는 거짓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옵니다. 왕은 낮게 웃었다. 솔직하구나. 그날 밤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손은 떨렸지만 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노래가 끝났을 때 왕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다들 네가 노래를 잘한다고 하더구나. 과찬이시옵니다. 허나 노래보다 내 말이 더 귀에 남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다. 이 부름은 단순한 흥이 아니며 오늘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곳에 들어온 이상, 이제 나는 돌아갈 수 없다고.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궁으로 불려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기방으로 돌아오라는 말은 없었다. 처음엔 노래 때문이라 생각했다. 왕의 기분을 돋우기 위한 잠깐의 흥. 하지만 부름은 예상보다 잦았고 이유는 점점 달라졌다. 오늘은 술을 들지 않겠다. 왕은 그녀를 보자마자 그렇게 말했다. 그럼 노래를 부를까요? 아니다. 오늘은 말이나 하자.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기생에게 말은 장기였지만 왕 앞에서의 말은 칼날과 같았다. 잘못 꺼내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것. 무슨 말을 원하십니까? 내 이야기를 해보아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기생의 이야기는 전하께서 듣기엔 하찮을 것이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어린 시절 팔려오듯 기방에 들어온 날. 이름이 바뀌고 과거가 지워지고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시간들. 왕은 끼어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전하는 어찌 그리 말씀이 없으십니까? 말이 많으면 진심이 새어나가거든.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왕의 눈빛은 권위보다 고독에 가까웠다. 전하께서도 외로우신 겁니까? 그 말은 무례였지만 왕은 화내지 않았다.
나는 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왕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허나 내 말에 대답하는 이는 없다. 모두가 내가 듣고 싶어 할 말만 할 뿐이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오늘은 전하께서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듣기 싫은 말을 해도 되겠사옵니까? 왕은 웃었다. 그래 해보아라. 전하는 왕이시기 전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날을 그리워하고 계신 것 같사옵니다. 왕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날 이후 왕은 그녀를 더 자주 불렀다. 노래 없는 밤, 술 없는 자리. 그저 말과 침묵만이 오가는 시간. 그러나 궁 안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녀가 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궁은 점점 더 좁아졌다. 처음에는 허락받은 정각 안에서만 머물렀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그녀를 가두고 있었다. 이곳을 벗어나지 마라. 내관은 늘 같은 말을 했다. 왜입니까? 묻지 않는 것이 전하를 위하는 일이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웃음은 기생의 무기였지만 이곳에서는 오히려 흠이 되었다. 어느 날 밤 왕은 유난히 말이 없었다. 등불 아래에 앉아 서책을 넘기면서도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전하,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전하께 짐이 되고 있사옵니까? 왕의 손이 멈췄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궁 안의 공기가 달라졌기 때문이옵니다. 왕은 책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다. 궁은 원래 이런 곳이다.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자를 먼저 삼킨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럼 전하는 이 궁에 삼켜지신 겁니까? 그 말은 너무 솔직했고 그래서 너무 위험했다. 그러나 왕은 화를 내지 않았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삼켜졌다. 왕은 낮게 말했다. 다만 너를 통해 잠시 숨을 쉬었을 뿐이다.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며칠 뒤 그녀는 연회의 모습을 드러냈다. 수많은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 시선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저 여인이옵니다. 전하께서 자주 부르신다더군. 기생주제에. 속삭임은 칼날처럼 날아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지켰다. 연회가 끝난 뒤 왕은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내관이 전했다. 오늘은 물러가라.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왕의 곁에 있다는 것이 곧 왕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왕의 곁은 늘 임시였고 자신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머무를 수는 있었지만 남을 수는 없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이름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궁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녀는 먼저 느꼈다. 예전에는 그녀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던 내관들이 이제는 눈을 피하거나 모른 척 지나쳤다. 말을 걸던 이들은 입을 닫았고 웃음은 사라졌다. 그날 밤 그녀는 끝내 부름을 받지 못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왕의 시간표에서 그녀의 이름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녀는 갑작스럽게 비워진 존재가 되었다. 며칠 후 우연히 들려온 말이었다. 사관청에서 일하는 서리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기생 하나가 있었는데 기록에서 빠졌대. 전하께서 직접 언급을 말라 하셨다더라.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아아하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왕을 찾아갔다. 허락 없이 들어간 자리였지만 왕은 그녀를 내쫓지 않았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제 이름이 사라졌다고 들었사옵니다. 왕은 찻잔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렇다. 왜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물었다. 제가 전하의 흠이 되었사옵니까? 왕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이미 답을 들은 듯했다. 내 이름이 기록에 남는 순간 그것은 나의 약점이 된다. 왕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정했다. 조선의 왕은 기생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지우셨군요. 지운 것이 아니라 남기지 않은 것이다.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전하, 지우지 않아도 사라지는 이름은 없습니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괜찮사옵니다. 기생은 원래 이름 없이 살아가는 존재이니까요. 오늘 불리면 오늘의 이름이 되고 잊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서도 기록에서도 완전히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불려간 밤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궁의 처마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이었다. 왕은 이미 술을 여러 잔 마신 상태였다. 눈빛은 흐릿했고 말은 느렸다. 앉아라. 그 말은 명령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앉았다. 노래를 부르라는 말도 잔을 들라는 말도 없었다. 너를 더 이상 부를 수 없다.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사옵니다. 조정이 가만두지 않는다. 예. 나 역시 더 버틸 수가 없다. 그녀는 잠시 왕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전하께서는 언제나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버려지는 선택이옵니다. 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버린다는 말은 쓰지 말아다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전하, 기생에게 버려진다는 말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사옵니다. 잠시 후 왕이 낮게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전하께서 제게 사과를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왕의 목소리는 거의 혼잣말에 가까웠다. 그럼 저는 충분히 제 몫을 한 것이지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왕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 역시 매달리지 않았다. 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밤이 끝나면 다시는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을. 부디 저를 잊지 마시옵소서. 잊지 않겠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전하는 잊지 않겠지만 전하의 자리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녀가 궁을 떠나는 날 아무런 의식도 없었다. 가마도 호위도 배웅도 없었다. 그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새벽이었다. 궁문을 나서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본다는 것은 미련이 남아있다는 뜻이었고 미련은 기생에게 허락되지 않은 감정이었다. 그 이후의 삶은 정확히 기록된 것이 없다. 어느 지방의 작은 기방에서 노래를 가르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조용히 사라졌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전해진다. 왕은 그날 이후로 기생을 가까이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회가 있어도 노래가 울려 퍼져도 왕은 늘 말이 없었다고 한다. 밤이 깊어지면 불을 켜둔 채 혼자 앉아 있었고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는 이야기. 사관의 붓은 그 여인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기록되지 않은 침묵으로 남는다. 이름은 지워졌지만 존재까지 사라지지는 않았다. 왕의 선택 뒤에 남은 공백, 그 침묵 속에 그녀는 끝내 살아 있었다. 조선의 역사는 왕의 이름과 승리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랑은 기록되기에 너무 불편했고 어떤 존재는 남기기엔 너무 천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왕을 흔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제를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는다고 존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의 침묵, 변해버린 선택, 그리고 남겨진 공백 속에는 항상 지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아있는 이유는 그녀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 역시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권력의 기록이지만 기억은 인간의 몫입니다. 이름은 지워졌어도 그 사랑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